네, 2021년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는 중소형주, 스몰캡 위주로 봤었는데 왜 이 종목들은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또 어떤 스몰캡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 김상표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새해는 좀 기분이 좋은 게 우선 스타트가 좋았고요. 지난 거래일에 또 마지막 해 바톤도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종목 장세가 좀 올 한 해 초에도 연초에도 우세할까요? 네, 그 지난해 증시 전망을 하셨던 분들의 예상을 네. 뭐 훨씬 상회한 지수 밴드가 그렇죠.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주식 추천을 해달라라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사세요, 테슬라 사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재미없다 하셨죠. 네. 결국 그게 진실이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사세요, 테슬라 사세요 그러면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매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상승률이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마저도 뭐 단기에 이제 40%대 수익률이 났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개별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대형주를 여기서 더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 상황 아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됐다면 과거의 선례를 비춰봤을 때도 버블은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충분히 옥석 가르기를 통해서 유망 중소형주를 선별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거는 기대도 커졌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상세는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지난해에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증시가 코로나 덕에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영향력은 좀 계속될까요? 작년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수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뭐 백신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네, 키트 업체들이 있었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혜도 좀 이제 돋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는 백신일 텐데요. 지금 선진국 이외에는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워낙 이제 공급 가능한 업체들이 제한적이고 충분한 집단 면역을 위한 공급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된다. 하지만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업체들 위주로 재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뭐 동시 진단이라든지 신속 진단 관련돼서 차세대 진단 키트 시장이 기존의 키트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선별적인 선도업체 위주로의 재편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게 메가이시스 같은 회사들이 코로나 관련 수혜 의료기기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전히 좋은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관련된 수혜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뭐 제한되지만 뭐 일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냥 테마주로 엮여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몇몇 업체들로 집중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료기기 안에서 혹시 보고 계신 스몰캡 있을까요? 예, 그 작년 하반기에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요. 네.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치료용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고 인공호흡기와 호흡기 치료기 시장은 분명히 좀 별개로 존재를 하는데요. 워낙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구간에서 그 방역 인프라 개념으로 신흥국에서는 인공호흡기를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인공호흡기가 충분한 선진국에서는 호흡치료기를 통해서 뭔가 인프라나 치료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메가이시스 같은 회사들의 뭐 성장 관련된 여건은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가이시스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대형주들이 한 연중, 연말부터 막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초반에는요, 삼성전자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로 인한 다른 IT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대형주들만 쭉 가다가 딱 연말 되니까 정말 중소형주들도 DB하이텍도 급등을 했었죠. 뭐 다른 IT들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스몰캡의 가장 큰 화두? 상승 모멘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풍부한 유동성을 들 수 있을 거고요. 아, 맞아요. 예, 뭐 사실 그 버블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뭐 우리나라 중소형주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과 IT 업체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편인데 네네. 결국 이제 버블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을 꼽으라면 또 바이오와 테크 쪽을 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양축이죠. 예. 그래서 그 충분히 이제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들이 좋은 시장을 만났을 때 그 버블장에서 이제 뭐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로 관심이 좀 옮겨가는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중소형주에 대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그 올해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랑 바이오, 그러니까 IT, 바이오텍 이렇게 두 가지 꼽아 주셨고요. 또 뉴노멀 관련해서 지금 봐야 되는 게 친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랑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계속 언급했지만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포트도 우리가 구성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 대세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맞아요. 뭐 풍력이든 태양광 쪽이든 뭐 이제 친환경 뭐 일단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수소 쪽도 포함해서 올해 한 번씩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쪽에 집중을 했었다면 한편으로는 환경 규제 그리고 폐기물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높아지는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돼서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저희 팀에서 보고서가 안 나가서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네. 아마 어떤 종목들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 하면서 이제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폐기물 쪽도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더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봐야 될 업종은 아셨을 테니까요. 이번엔 팀장님에게 상반기 스몰캡 섹터 주목해야 될 탑3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한 3가지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바이오텍이 어쨌든 일요일장에서는 항상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었던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서 그 코스닥 바이오텍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대장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매드팩토를 들고 나왔고요. 매드팩토요? 예. 네. 뭐 시가총액은 2조 원을 훌쩍 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5월에 있을 그 아스코까지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항암 관련된 학회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실체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아졌고 네. 실제 그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프런트를 초기 계약금을 많이 받고 유의미한 이제 기술 수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졌고 이미 그 결과물들을 시장에서 많이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올해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치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가로 녹여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바이오텍 선별의 기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그 기술 수출과 그 자체 파이프라인 그 진화 측면에서 투트랙 전략을 잘 구축하고 있는 매드팩토에 대해서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매드팩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IT 중소형주로는 아모텍을 들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뭐 테크 쪽에서는 지난 연말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소외됐던 업종이 전기전자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제가 아모텍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MLCC라는 아이템을 포함해서
주요 이제 품목들이 상당히 미래지향형 성장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LCC만 놓고 보더라도 그 기존의 MLCC 과점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범용 MLCC 쪽이 아니라 네. 5G 통신 장비부터 해서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MLCC, 뭐 스페셜티 MLCC라고도 하고요. 뭐 전극의 구성에 따라서 이제 귀금속 전극이 들어간다 그래서 PME MLCC라고도 하는데 그 시장은 무라타 그리고 제한적으로 TDK라는 일본 회사들이 섞어 나누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MLCC에 대해서 하이엔드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회사들이 누가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서 아모텍이 이제 그 국산화나 무라타의 이원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로 뭐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도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모터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수많은 모터 중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그 차량 쪽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 쪽과 그 세라믹 칩 부품 단에서의 그 양날개 성장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네. 아모텍에 대해서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안에서는 매드팩도 꼽아주셨고요. IT 중소형주 안에서는 아모텍,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주는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메가 SCS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코스닥 시장의 랠리는, 코스피 랠리는 시작된 것 같거든요. 네. 코스닥의 랠리, 정말 완벽한 랠리는 올해 언제쯤 나와줄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를 분석하면서 네. 지수 자체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편인데요. 종목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조단이 넘는 회사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시총 상위 업체들, 특히 바이오텍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지수는 이제 어느 방향인지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셨을 때는 네. 상당히 이제 그 지수에는 영향이 적은 회사들 위주로 좀 그 편향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 시총이 한 2, 3천억 이하로 좀 작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를 그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그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버블 구간에 적절한 좋은 시장을 만났는지, 이 정도 이제 스크리닝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또 어려우시다면요, 우리 김상표 팀장님의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